자, 이번에는 7번째 마지막입니다. 올림, 버림, 반올림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해 보는 것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림, 버림, 반올림 중에서 어떤 방법을 활용해야 좋을지를 생각해 본다. 이건 이제 문제에서 그거를 알려주는 경우도 있어요. 문제에서 올림을 해라, 버림을 해라 이렇게 해주는 경우도 있고, 그런 말이 없을 때는 이제 우리가 보통 반올림을 많이 하는데, 또 이제 문제에 따라서 이거는 올림으로 풀어야 되는지 버림으로 풀어야 되는지가 사실 숨겨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그 문제의 이치를 생각해 보면 돼요. 그 문제가 어떤 성격이다 라는 걸 생각해 보면 이건 올려야 되겠구나, 이건 버려야 되겠구나를 여러분이 판단을 해야 됩니다. 문제에서 안 알려주더라도 여러분이 이걸 판단을 해야 돼요. 또 어떤 경우에는 이거 뭐 반올림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보통은 우리가 이제 아무 표시가 없으면은 올림이나 버림 중 하나를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경우가 사실은 많습니다. 여기 문제를 하나 보죠. 자, 귤 34개를 10개씩 상자에 남김없이 담아 포장하려면 상자는 최소 몇 개가 필요한지 구해봐라. 귤이 34개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10개씩 담아서 포장한다 그러면 10개, 10개, 10개가 되고 4개가 남죠. 그죠? 그러면 10개를 한 박스로, 한 상자로 포장을 한다 그러면 이 3개는 온전히 포장이 되지만 얘는 포장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4개가 남죠. 그러면은 상자는 최소 몇 개 필요하냐 그러면은 요 3개는 온전하게 포장하고 얘는 포장을 못하니까 어떻게 10개를 다 못 담으니까 버리나? 이거 한번 생각해 볼 문제예요. 어쨌든 얘도 버리긴 아깝잖아요. 그래서 상자에 넣긴 넣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34개를 다 포장해야 되니까 온전하게 하든 아니면 좀 비워서 하든 다 포장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최소 몇 개 필요하냐 그러면 이거는 4개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뭐예요? 이거를 40개로 본 거죠. 40개. 얘도 그냥 10개로 쳐서 그냥 상자 하나에 넣어버린 거죠. 빈 공간이 많겠지만. 그래서 이거는 34를 어떻게? 40으로 올림해서 우리가 어림잡아 생각한 셈이 됩니다. 그래서 40을 10으로 나눠가지고 4가 나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이건 우리가 34를 올림을 한 거죠. 그죠? 올림을 해서 10의 자리까지 나타낸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 필요한 건 4개다. 3개만 있어가지고는 이 나머지 그 찌끄러기를 포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최소 4개는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문제에서 올려라 라는 얘기는 없지만 우리가 이 올림을 활용해서 귤이 40개 있는 걸로 생각을 하는 것이 필요한 거다. 되겠습니까? 이것이 이제 올림을 활용하는 경우고요. 그 다음에 자, 버림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거의 비슷한 문제인데 어떻게 문제에서 얘기를 했나를 잘 보세요. 귤 34개를 10개씩 상자에 담아 포장한다면 최대 몇 개까지 포장할 수 있겠는가? 아까랑 한번 비교해보세요. 아까는 최소 몇 개의 상자가 필요한가? 이번엔 최대 몇 개까지 포장할 수 있겠는가? 10개씩 담는다 하고 딱 정해져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4개는 포장을 못하는 거지. 아까는 뭐야? 남김없이 담아 포장하고 싶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여기서는 그냥 10개씩 담아 포장한다 그랬으니까 이 4개는 포장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3상자만 포장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건 뭐야? 34개가 있지만 4개는 버리는 셈이니까 30개만 있는 걸로 생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버림을 해서 10의 자리까지 나타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뭐 얘기가 비슷한 것 같지만 어떤 때는 올리는 게 필요하고 어떤 때 버리는 게 필요한가 하는 것은 그 문제의 성격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학생들이 이제 이런 부분을 조금 어려워하는데 글을 잘 읽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버려야 되는 상황인지 올려야 되는 상황인지를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번에는 이제 반올림을 활용하는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가 좀 달라졌는데 34.7kg인 몸무게를 1kg 단위로 가까운 쪽의 눈금을 읽으면 몇 kg인지 구해봐라. 34.7이면요 34하고 35 사이에 있는 거죠. 근데 34와 35 사이 딱 중간엔 뭐가 있겠습니까? 딱 가운데는 34.5가 있겠죠. 근데 얘는 34.7이야. 그러면 어디야? 34.5와 다시 35 사이 요 어디쯤인가 있겠죠.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34에 더 가깝습니까? 35에 더 가깝습니까? 당연히 35에 가깝죠. 그러니까 이거를 말하자면 올림을 사용해서, 그죠? 소수 첫째 자리에서 올림을 해가지고 소수 첫째 자리는 이제 0으로 만들고 1의 자리를 4가 아니라 5로 만드는 게 필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35kg이다. 이렇게 읽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반올림을 한 건데 올림이 적용된 반올림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0.7kg을 0kg과 1kg 중 1kg에 가깝다. 왜냐면 0.5보단 큰 거니까. 0.5가 기준인데 0.5kg이 기준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1kg에 가까우니까 34.7을 35로 반올림하면 몸무게는 35kg이다. 이렇게 우리가 읽는 게 좋겠다 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바로 반올림을 활용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 몸무게가 34.7이 아니라 34.2나 34.3이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어느 쪽에 가까운 눈금을 읽어야 됩니까? 당연히 34kg에 가까운 눈금을 읽어야 되겠죠. 그때는 이제 반올림에서 34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반내림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습니다. 그런 말은 안 해요. 반올림을 했을 때는 올림이나 버림 중에 어느 하나를 한 거죠. 그죠? 여기서는 올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된 것입니다. 자, 되겠죠? 그 밑에 있는 문제들 쭉 풀어보시고 선생님한테 확인받도록 하겠습니다.